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12월의 첫날, 네, 저하고 함께 테마주 진단하게 되셨습니다. 왜 또 12월 첫날부터 혼자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또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요. 네, 오늘 저에게 또 이 중임을 또 다 맡기고, 네,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같이, 부득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들 좀 푸짐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테마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내 맘대로 이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짜여진 틀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종목 분석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뭐 그냥 그래요. 그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많이 밀렸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지지선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켜주고 있죠. 요런 상태라면은 뭐 주가에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당장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 뭐 이렇게 특정 짓는 어떤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변동이 나오더라도 아직 이평선 지지라든지 전체적인 지지 라인이 견고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다 집중이 됐다라면 이제 팔 만큼 팔았으면 줄 때도 됐다. 올라올 때도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새로운 12월에는 이제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또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뭐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돼요. 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또 불확실한 내용들, 즉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들도 같이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잘 된다 싶으면은 긍정적인 패턴을 통해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만 애매해진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그 자금들을 걷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줏대 없는, 네, 그런 투자자들 때문에, 네,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일단, 네, 특정 지을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들을, 예측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면, 지금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악재가 나온다. 그리고 다시 또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를 반등시켜요. 올라갈 때 또 악재가 나와요. 다시 반등시켜요. 이렇게 가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은 우상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걱정의 벽. 걱정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맞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걱정들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네, 조금 마음 푹 놓고, 네, 남은 주말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테마주 진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죠. 중국이 한한령, 한국에 대한 뭐랄까요? 한류 금지령이죠. 한한령. 네. 한국에 대한 제한선을 둔 명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한령이라는 것을 이제 그동안 중국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왜냐면 그때 사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런 식의 어떤 보이콧을 하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왕이, 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한국과의 어떤 교류, 이런 쪽에서 꽉 쥐고 있는 실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한한령의 포함이 돼가지고 좀 피해를 봤었던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요, 명동 같은 데 가보면 벌써, 중국인들이 또 한국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전에 이제 중국인들이 관광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또 이런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서 또 나오는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중국인에게만 너무 많이 의존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도 여러 개가 있어요. 카지노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장품 또는 의류 또는 한류 그럼 뭐랄까, 엔터, 게임,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을, 화장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를 먼저 보도록 하죠. 토니모리는 이제 상승을 쭉 진행하다가 좀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2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금 밀리면서 이제 12.26%대로 꼬리를 대고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위쪽에 저항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여왔었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현재 단기적 반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거나 크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여기에서 걸쳐져 있는 이런 악성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소화해 줘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게 되시면은요, 하락 패턴 이후에 바닥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락 추세를 끝내는 모습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저항권에 대한 한 대 꿀밤을 맞는 모습 나왔잖아요. 매물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요 모습들을 일단은 또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범위 있죠. 네, 11,500원대에서 9,000원대 요 범위 안에 갇혀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12,000원대를 추가적으로 막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 흐름이 더 진행될 것이다. 즉 뭐 왕이가 와가지고 뭐 이게 풀어준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무언가 확실시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일단 관심은 가져볼 만한 구간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돌아서면서 이 저항대 다 통과하면서, 즉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요 11,500원이나 12,000원대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는 홀딩 전략, 신규 매수는 기다렸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것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장품 다 비슷하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돌아서야지 라는 어떤 의견들 보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하향세만 보이고 있다면 아직 추세의 전환은 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이렇게 돌리는 모양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윗골이 달리는 모양새. 그래서 이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매물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밖에 되지 않았다 정도로밖에 생각하시기 안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갇혀있게 될 것 같아요. 4,300원에서 3,400원 사이 이 구간대로 우리가 박스 라인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있을 때는 그냥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신규 전략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전환이 나와야지만이 뭐라도 비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좋지 않다. 뭐 왕이가 와가지고 뭘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셔서 추세가 돌아서는 거 완전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국콜마 화장품에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이 종목 왜냐면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저점 잡아주는 모습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한국 코리아나라든지 토니모리아 같이 추세가 계속 하향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또 저항대 부딪혀 있는 답답한 모습이 아니라요. 이거는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가까이에는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시점이죠. 근데 이 저항이 나온 시점과 이평선의 응집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저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움직임, 그냥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양새, 그렇게 포함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저항대는 어디 정도에 형성되어 있냐면 조금 추세가 느슨해지는 자리가 있죠? 여기 6만원에서 6만 5천원 구간,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는 단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겠죠. 특히 여기다가 호재성 재료가 실렸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강하게 상승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매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 상승을 통한 그런 단기 매수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니까 이제 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관망, 어떤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종목은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지 될 것 같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콜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한 달째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양새.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가, 그걸 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판 종목과 많이 산 종목, 매매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일단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 삼성전자였어요. 네. 삼성전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기에 많이 올랐죠.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온 것이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많이 올랐다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단 나왔겠고요. 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MSCI 리밸런싱은 뭐 아시겠지만 MSCI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MSCI 리밸런싱에서는 한국 주식을 일단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매도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일단 주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죽는 것이냐? 글쎄요, 걱정은 그렇게까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을 누가 받냐면 기관이 받고 있어요. 떨어지는 물량을 기관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흡수해주고 있거든요. 기관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수를 방어시키겠다, 방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긴 높죠. 그리고 지금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네. 2000포인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시작점 2000포인트 조금 위쪽이네요. 2050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구간 위쪽에서 주가가 놀아야지만이 12월 달에요. 이 위쪽에서 놀아야지만이 그래도 이번 연도는 양봉이다, 이런 캔들 패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더 좋아서 이렇게 넘어가면 더 좋고요. 2300이라든지 그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지수가 좋았어, 상승도 괜찮았어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이런 매수를 통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뭐 팔아낸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나올 만한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상황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빠질 수 있어요. 하락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관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되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위는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살짝 걱정스럽기도 했었어요. 일본 그 야후하고 네이버의 라인이 서로 이제 협작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를 잡아먹는 것 아니냐, 카카오를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었는데, 걱정보다도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16만원 현재 가격대에 걸쳐있는 자리죠. 사상 최고가를 놓고서 저항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만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잘 넘어가게 된다면 추세는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법 오랫동안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가격이 조금 조정할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지켜보시고 추세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검색어 상위 종목, 네, 두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논란이죠. 네, HLB. HLB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시험을 한번 해가지고요, 제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네, 마이너스 40%가 넘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시죠? 바글바글 하면서 이 종목 꼭 사야 된다느니, 난리가 난다느니, 몇 배를 가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매수했더니, 마이너스 40%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이 고점대에서 매수가 많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40%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 반대 매매에 대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증권사에서요. 증거금이 부족한데 돈 더 넣으실래요? 네. 근데 지금 주가 상태 무섭죠. 그리고 돈이 있다라면 신용 같은 거 쓰지 않았겠죠. 딱딱 긁어가지고 부족하니까 신용까지 써가지고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거금을 넣으라니요. 돈이 어디서 증거금을 넣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날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참 더러운 거죠. 이 더러운 게 바로 이런 신용이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한 영상들은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중 축소라든 이런 관점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62이평선 지지선이 있고요. 10만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 반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도 계속 단기적 반등들은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 지점에 오게 되면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투매 양상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추세 자체가 좀 하향세를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없으면 10만원 아래쪽도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 축소 등의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정치 테마주죠. 네. 제가 이 종목 매수해가지고 참 수익 많이 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낙연 총리 관련주입니다. 총리 사퇴를 하고, 이제,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네, 찌라시가 잠깐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이거 좀 분봉 보시면은요 이렇게 후라락 떨어졌죠. 3시 15분이니까 한 10분 15분 남겨놓고 이상한 뉴스가 터진 거예요. 후라락 떨어져가지고 작살이 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절대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보세요. 시간의 거래가 상한가도 갔었어요. 상한가도 갔었다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마무리된 것이, 7%대, 시간에서 7%대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불출마 선언이란 것은 정치 테마주들에게는 아주 그냥 뭐 생명줄을 끊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에 대한 후폭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걸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에 복귀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그 후계자로 김진표 의원이 낙점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당에 복귀하게 되면 이제 대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상승도 굉장히 특별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괜히 찌라시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주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밀리잖아요. 그러면 반등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빌미죠, 빌미. 그러면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쯤에서 본전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튀어나옵니다. 왜? 잘못될까봐. 왜? 그 기대감을 올라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 냠냠냠냠 주워 처먹는 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네, 야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근데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찌라시 뿌린 놈도 어떻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끄러워지기 전에 매매를 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들 사면 좋잖아요. 이런 자리들. 네. 근데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왔을 때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매수한다는 거 이것은 꼭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맞게 되면 지지선에 다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맞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추세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면 가급적이면 이평선에 붙여서요. 지지선에 붙여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집합이 나오는 가격대가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구간 뭐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그 정도 흐름에서 대응해볼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저는 이거 100% 이상 거의 200% 수익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내고 일단은 원금만 찾아놓고 공짜 종목으로는 그냥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더 올라가면 좋고요. 안 올라가더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찾아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요. 매매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숨가쁘게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검색 상위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 딱 입맛에 맞는 종목들은 별로 없죠? 네. 다들 그래요. 그래서, 종목 진단이 궁금해하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는 뭐 이미 물려있거나, 어떻게 손쓸 수 없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잘 있겠지 뭐. 네.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녀들도 그렇게 놓아서 방목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푸른 들판에 방목하셔가지고요. 네. 뜻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크게, 뭐, 악재를
반영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12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바쁠 수도 있어요. 뭐 배당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뭐 연말 경산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네, 하나씩 잘 정리하시고 잘 극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12월달 잘 만들어내시고 연말 결과물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한 달,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12월 한 달 동안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마지막 인사말도 굉장히 길어지네요. 어떻게 끝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예쁜 진행자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